불안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가고 싶지 않다는 목적이 앞서기 때문이다. 회사에 가려고 전철만 타면 갑자기 불안에 사로잡혀 회사에 갈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불안 증세를 아들러는 이렇게 설명했다. 불안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지 않아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불안이라는 원인에 의해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앞선다는 것이다. 회사에 가고 싶지 않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회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일까?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동료에 비해 실적이 떨어진다면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상사에게 혼나는 게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목적이 앞선다. 그것이 아들러가 생각하는 목적론이다. 심리학에서는 안면 홍조증을 같은 맥락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안면 홍조증 때문에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 만드는 것이 두려워서 안면 홍조증에 걸린 것이다. 남자친구를 만들려면 본인이 고백해야 하는데 고백했다가 차일지 몰라 두려운 것이다. 또한 사귀게 되더라도 행복하긴커녕 되레 불행해지거나 남자친구가 친구의 애인보다 잘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두려운 것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두려운 사람은 안면 홍조증을 만들어낸다. 목적이 앞서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감정만으로 어른을 지배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 한다면 아직 덜 자랐다는 증거다. 갓 태어난 아기는 말을 할 수 없다. 아기가 배고파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와 같은 요구를 전할 유일한 방법은 울음뿐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울음이라는 감정 표현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이 감정을 사용하면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학습을 하게 된다. 어린아이는 채 1살이 되기 전부터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말이 트이기 전부터 성격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울거나 화를 내므로써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갓난아기 때부터 학습한 어린이는 그 성공 사례를 성격으로 고착시킨다. 그리고 어린 시절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격을 계속 사용한다. 만약 당신 주변에 감정적인 사람, 즉 감정을 곧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린 시절의 성공 사례라는 카드를 반복적으로 꺼내드는 것이다. 그들은 분노로 주위 사람을 움직이고 눈물로 상대를 제멋대로 조종한다.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이 아니다. 다 자란 어른이 감정 표현으로 타인을 움직이려 한다면 내면이 덜 자란 것이다. 질투로 애인이나 배우자를 움직이려 하면 머지않아 상대가 떠나버릴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감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갓난아기 시절의 습성이지 어른의 방식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유소년의 감정으로 타인을 움직여 버릇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과거의 성공 사례를 적용하려고 한다. 가령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질투라는 감정을 사용하는 아내가 질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남편은 질려서 아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소년기의 성공 사례가 어른의 세계에서는 먹히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을 힘을 빌리면서도 자신도 상대에게 힘이 되어주고 협력하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무조건 울고 소리 지르고 질투하며 감정을 이용해 타인을 내 멋대로 조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과 달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능력을 갖고 있다. 타인을 조종하지 않아도 혼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어른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나 혼자는 불안해. 그러니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고 바라는 사람은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남자친구에게는 애교를 떨지만 배달원에게는 쌀쌀맞게 대한다. 인간은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취한다.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 여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진짜 좋지? 바다 보러 가고 싶었단 말이야. 와, 빨리 가고 싶어. 아마도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이리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가 온 모양이다. 문을 열자 배달원이 물건을 현관에 내려놓는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남자친구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잠깐만 이라고 말한 뒤 송화기를 손으로 막고 배달원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도대체 언제 주문한 건데 이제 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배달원을 내쫓듯 문을 쾅 닫고는 다시 수화기를 들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콧소리를 낸다. 미안, 오래 기다렸지? 자기 목소리 얼른 듣고 싶어서 혼났네. 그녀는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상대가 있고 그 상대에게 비치길 바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자친구라는 상대에게 사랑스러운 여자로 비치고 싶다는 목적 때문에 애교를 부린다. 하지만 배달원이라는 상대에게는 얼른 물건을 받고 싶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쌀쌀맞게 대한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상대와 목적이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 상대방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상대는 누구이고 목적은 무엇일까? 아마도 흥미로운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이 갈등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아는데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명확히 구별했다. 그리고 다양한 신경증적 증상은 의식과 무의식 간의 모순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러는 그 생각을 부정하며 의식과 무의식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목적을 향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엑셀과 브레이크는 모순되는 기능이지만 자동차가 목적지로 향하려면 둘 중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는 서로를 돕고 있다. 아들러는 이러한 관계를 전체론이라고 불렀다.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라는 뜻이다. 루돌프 드라이커스는 저서 아들러 심리학의 기초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사용해 전체론을 설명했다. 한 여행자가 여행 도중에 무척
친절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일행이 한 명 있었다. 남자의 친절함에 마음을 놓고 있는 사이 다른 한 사람이 여행자의 지갑을 훔쳐갔다. 사실 그 두 사람은 한통속이었다. 처음부터 지갑을 훔치기로 작당하고 접근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식과 무의식이다. 그들은 각각 엑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같은 목표에 도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성과 감정 또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둘은 하나다. 이것이 바로 전체론이다. 무의식적으로 한 일이야. 이성이 욕망에 지고 말았어 라는 말은 자신과 상대를 속이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아들러는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처럼 대립하는 요소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을 부정했다.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보완하는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무심결에 감자칩을 먹었다. 그러고는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어. 욕망에 지고 말았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다. 실제로는 자기 의지로 판단한 뒤 먹는 행위를 선으로 선택한 것이다. 한 번 먹는다고 큰 영향이 있겠어? 그러니 그냥 먹어야지. 다이어트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맛있는 감자칩을 먹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이 결과적으로 먹는다라는 선택으로 이끈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혹은 이성과 감정을 굳이 연관지으려 하는 것일까? 아들러는 그것이야말로 자신과 타자에 대한 변명이라고 말한다. 책임지고 싶지 않아.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양심의 가책을 감추기 위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무의식과 욕망이 잘못한 거야. 와 같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과 타자를 속이고 싶은 것이다. 분노 등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부질없는 노력이다. 감정은 배설물이다. 배설물을 조절한들 무엇이 바뀌랴. 우리는 매일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만 같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법과 같은 책이 인기다. 하지만 아들러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 말한다. 아들러에 따르면 감정은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배설물을 조절한들 무엇이 바뀌겠냐는 것이다. 그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자연히 감정도 바뀐다고 말한다. 라이프 스타일이란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및 인지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적 신념이다. 인간은 상대방의 언행이나 어떤 사건이라는 자극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나름의 방식, 즉 인지가 있다. 가령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주오던 이성이 피식 웃었다고 하자. 그러면 날 무시하나 하는 인지를 통해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라는 인지를 통해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때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그 감정을 만들어낸 인지를 수정해야 한다. 무시당했다는 인지의 밑바닥에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 없다는 자기 부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숨겨져 있다. 바로 잡아야 할 대상은 바로 그것이다. 분노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